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우리의 한자 한글을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문과 한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하는 동서남북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서남북의 첫 번째, 동. 왜 이 동을 동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 서양인이나 동양인의 방위를 표시할 적에 서양인들은 이렇게 사자 모양으로 방위를 표시해서 동서남북을 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둥그런 모양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우리 저를 포함한 온 인류는 전부 천손, 하늘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 살던 곳은 옛날 천상부근 이쪽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자손들이 살다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 무리는 서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서쪽으로 가는 무리들은 목축업을 하게 해서, 그 목축업은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생활입니다. 그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은 북극성이었어요. 북극성. 그래서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자기의 이동 방향을 설정하면서 목축업을 하며 그 배고픔을 영위해 나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북극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 뜨는 곳은, 우리 손 말하면 오른쪽이 해 뜨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인에 보면은 오른손이 해 뜨는 곳이 되고 왼손이 서쪽이 돼서 해가 지는 곳이 됩니다. 반면 이 밑 남쪽,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정주, 농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농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둥그런 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정한 거죠.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하면 남쪽, 군자는 남면하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해 뜨는 곳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해 뜨는 곳은 왼손이 해가 뜨는 곳이 되고 오른손이 해가 지는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왼손이 동쪽이 되고 오른손이 서쪽이 되고, 서양에서는 북쪽, 북극성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오른손이 해가 뜨는 곳이 되고 왼손 해가 지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동쪽은 해 뜨는 곳이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해 뜨는 곳인 동쪽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왜 해 뜨는 동력동을 저렇게 표시했을까? 옛날 각본문을 보면은 그 각본문 부문의 동력동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꼭 사탕을 꼭꼭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느낌이시죠. 그걸 이제 파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파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나오는 곳의 의미를 해야 되니까, 자, 해가 나오는 곳을 의미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말하는 게 나무에 해가 걸려 있으면 동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에 해가 걸려 있는 것은 동쪽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서쪽에도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서쪽에서도 해가 걸려 있는 걸 왜 동쪽에다 안 그러느냐? 그 이유를 우리 부산에 계신 한박 김용길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땅을 뚫고 솟아나오는 식물들을 우리가 보통 풀이다가 풀초, 요걸 보면 쌍날철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쌍날철 대신 요거는 뿌리가 없는 겁니다. 나오는 것 중에. 근데 이게 뿌리가 하나 다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나무 목자가 된 겁니다. 풀은 뿌리가 없고 있지만 약하게 흔들리는 거죠. 깊게 못 내리고. 하지만 나무는 나오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나무 목자 나오는, 요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겁니다. 나오는 거. 해가 나오는 거다는 거죠. 해가 나오다. 그래서 나무목에 해가 걸려 있는 게, 나무목에 해가 걸려 있는 게 동력동인데, 해가 나오는 곳에 있는 나무에 걸려야 됩니다. 그게 동력동인 거죠. 그런데 이 동은 다시 타자를 해보면, 이 동이라는 의미는 겨울동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겨울동. 이 겨울이라는 말이 우리가 겨우다, 옷을 겹겹이 입다, 그게 이제 추워서 옷을 겹겹이 입는 게 겨우는 게
겨울이란 말이거든요. 그 겹겹이 입은 데서 엄청나게 입어가지고 입지 못할 정도로 이제 추워서 동요맸습니다. 그 동요맨 모습에서 하나의 한일 칼로 탁 터트리면은 탁 터지면서 뻥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뜰 때도 동트다 하지 않습니까? 동트다. 어두운 겨울 동에서 하나를 탁 건드리면 뻥 터져가지고 동이 트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출을 봐도 까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탁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 개념 아시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요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 두 개의 의미를 합하면은 왜 동력동이 되는지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가 나오는 곳 펑 터트려가지고 동트는 모습. 그래서 요 나무 목자에 해일자를 붙여가지고 이런 의미를 넣어가지고 동력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가 팍 튀면은, 껌껌한 데서 해가 피면은 눈이 막 부시지 않습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막 부시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이제 음양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목의 기운은 신맛이 되는 거죠. 목 기운이 동쪽에 다는데, 여기서는 수목화토금에서 요 목 기운의 맛은 동쪽인 겁니다. 이 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오다. 풀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 기운에서 동쪽은 목 기운을 가지면서 신맛이 돼요. 신맛. 그래서 시다. 눈이 부시다 해서 신맛이 나왔는데, 동쪽을 숫자로 3이라고 합니다. 3. 근데 이게 보면은 수목화토금 하면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보면은 1, 2, 3, 4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보면은, 저번에 제가 한자 알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수, 여기 1인 겁니다. 수, 1.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 온기를 준 빛, 화. 그래서 남쪽 화가 2가 되는 거고, 창세기 또 1장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했거든. 과목. 하나님. 1장 11절. 그래서 나무가 있는 요 과목을 내는 곳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면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 서쪽 금이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하고도 같이 접목했을 때도 1, 2, 3, 4 해서 동쪽은 숫자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동력동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있는 부수적인 내용도 좀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동쪽이 끝에서 남쪽을 또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이족은 전부 태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또 이 남쪽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남쪽을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저랑 같이 또 남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